지난 5개월 집합금지 기간 동안 수입이 0원이었음에도 약 1,5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저희 전국이 4단계이다 보니 이제 국내 여행조차도 손님들이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매출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소급 적용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보상이 책정된 건 정부가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확정돼서 지급 소요가 발생한 그런 보상금은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 벼랑 끝에 서 있죠.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제정된 이른바 손실보상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손실보상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시기, 또 얼마나 보상해 줄 것이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입니다.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와 함께 손실보상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이걸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지금 손실보상법이 발의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얼마나 보상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정확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내일 이제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이 이제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법 시행 전부터 불만이 좀 많습니다. 먼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소상공인들 불만이 좀 클 텐데요. 예. 어떤 업종이 좀 제외되나요? 일단 업종 제외와 관련지어서 불만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소위 법 적용에 관한 불만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 손실보상과 관련된 이 법의 의미를 굉장히 좁게 지금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 손실보상법 시행령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영업 장소 내에서 그 집합금지 그리고 영업 제한 등으로 아주 심각한 이 손실을 입은 그러한 대상 기업에게만 그런 작업장에게만 손실보상법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기준에서 벗어난 그런 작업장에서는 혹은 그런 소상공인들은 이 손실보상법에 의한 나름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자면 그 행정명령 그 대상 업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뭐 유흥업소, 노래방, 식당, 카페와 같은 곳들은 방금 이야기했었던 두 가지의 조건이 부합하기 때문에 일단 손실보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예를 들자면 요즘 뭐 많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여행업이랄지 숙박업이랄지 뭐 이런 곳에서는 사실 해상사항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바로 그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지금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뭐 여행업이나 뭐 그 숙박업소와 같은 마찬가지 이런 그런 그 분야에 있었던 업종들도 실질적으로 정부의 그 고강도 일련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사실상 손해를 본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충분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 불만 속에는 또 다른 측면의 불만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행업이랄지 숙박업이 빠지게 되니까 이들을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정부의 생각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손실보상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제대로 해줄 수가 없으니 일종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상 대신에 그런 융자를 좀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융자 규모도 대폭 올려주고 그리고 상환 기간도 늘려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소리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들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0에 가까운데 그래서 폐업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받았었던 융자도 있는 거고, 그런데 폐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융자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융자를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참어, 그리고 더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하면 그 정부가 사실상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을 갖다가 달래는 당근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지금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영업 보상을 못 받는 곳도 있지만 영업 그 제한 조치로 이제 영업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어떤 기간 이전에는 받지 못하는 업종이 또 있다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기간 이전에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업종들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그 많은 경우에 기간 이내에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 소급 적용을 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갖다가 이 법을 통해서 보상을 해줘야지 되는데 손실보상법이 바로 이 소급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 굉장히 어쩌면 그 원래 그 법 취지에 사실 조금은 벗어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 소급 적용을 지금 못하는 어떤 기준 그 날이 있나요? 이 소급 적용과 관련지어서는 굉장히 이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도 이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했었던 바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원래 그 당 내에서도 사실 민주당이 먼저 이것을 입법 발의를 했었는데요. 당 내에서도 소급 적용을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강했었고 실질적으로 다른 야당에서도 그 목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제 기재부 쪽 반발이 좀 심해서 실질적으로 소급 적용 100%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한 발 혹은 두 발 뒤로 지금 처지게 된 것이죠. 핵심은 뭐겠습니까? 자, 이제 정부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중복 지원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군요. 이 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게 될 때 이제 아마 이제 10월 이달부터 이제 받게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일어났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4차례에 걸쳐서 나름대로 이 지원과 관련된 보상들을 이미 해줬었던 경우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소급 적용을 해서 다시 보상을 받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과거에 받았었던 그런 그 사업체나 혹은 뭐 이런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 때문에 오히려 시쳇말로 토해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주장을 하면서 네. 소급 적용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영업 손실액을 전부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80%만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역시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런 정부의 그런 강력한 그런 통제나 제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영업 손실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80% 최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재정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 이른바 이제 그 피해 영업 손실액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원래 100% 다 해줄 것 같으면 뭐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 비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해당 시기 언제 2019년부터 2021년에 해당 영업 그 총 매출을 비교를 해보고 나서 그 기관 혹은 그런 사업장 혹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만큼 비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도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곳들은 그래도 80% 정도까지 좀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는 일련의 그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그런 업종에서는 최대 아마 80인데 아마 60%로 결정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물론 이 내용은 내일 최종적으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 모두에게 좀 지원이 되면 물론 좋겠는데 문제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정, 예산이죠. 맞습니다. 예, 손실보상 지급 대상으로 지금 추정되는 소상공인이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정부가 지금 확보한 예산은 1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러면 뭐 다 지급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죠. 아직 그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거고요. 지금 정부가 1조 원 정도 예산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이제 이전에 지원했었던 그런 그 지원 규모와 비교해봐도 현저히 지금 적은 규모의 액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어제부 정부의 그 정책 브리핑을 살펴보게 되면 손실보상과 관련한 뭐 소요 재원, 뭐 여러 가지 그 또 세부 기준 등에 관한 내용들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정부 브리핑에서조차도.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지금 협의가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 10월 중에 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하는 바로 원론적인 지금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금 정확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지금 말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추측컨대 저희들은 아마도 예비비를 지금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어렵다는 것이죠. 뭐 잘 아시겠지만 올해 약 7조 원 정도의 지금 예비비가 이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 백신을 또 사오는데 굉장히 많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실제 남은 예비비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지금 10월부터 지금 손실보상이 시작될 텐데 이게 제대로 잘 작동될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과 함께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